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6월 23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엔비디아가 잠시 주초에 세계 시총 1위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만 주 후반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주의 주식 기초 상식으로는 전주에 배운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PEG,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나스닥은 아주 조금 0.7포인트 상승으로 거의 0% 상승하였습니다. 너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것이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 1위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1.64% 하락, 코스피는 8.58% 상승, 다우존스는 15.33%, 나스닥은 29.2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한국 시간 화요일 저녁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수요일 저녁에는 신규 주택 판매하고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27일 목요일에는 GDP 1분기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인데요. 적립식 계좌는 현재 16.91%, 목돈 계좌는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12.98%이고 환율과 예수구매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24.36%입니다. 지난 주말 원 환율이 1390원까지 가면서 수익률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율은 결국 그 국력과 경제력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높아지신다고 생각하시면 원화에 투자를 하시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달러 베이스의 투자,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출산율 저하 등에 의한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로 바꾸어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가가 올라서 추가 매수표가 다시 작동됐습니다. 추가 매수가는 92.85달러입니다. 잘하면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락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저번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면 나스닥보다 우리는 2%에 2% 추가해서 4%의 추가 수익이 올 수 있습니다. 땡큐이죠 뭐. 제가 초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배제하고 공식에 의해서 사고 팔아야지 공포와 탐욕에서 벗어나서 즐기면서 안정적인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PER과 12개월 선행 PER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PER이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니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월 선행 PER이란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1년 후에 PER을 예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미국 S&P 500과 한국 코스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현재 PER은 21.22이고 이익 성장률은 약 17%입니다. 한국 지수는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22년 평균 코스피 PER은 15.25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 보니 어제 날짜로 18.81이라는 데이터도 찾았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라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만 예상 이익 성장률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제 추측으로는 한 5%가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5%라고 가정하고 다음 장에서 엑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PER이 21이라는 뜻은 그 1년간 얻은 이익으로 계속 돈을 모았을 때 21년이 걸리면 그 시가총액에 도달한다는 거니까 그 기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S&P 500이 21이라는 의미는 21년 걸린다. 코스피는 만약에 17이라는 의미는 17년 걸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익 성장률이 16.9%고 코스피는 5%니 요걸 제가 엑셀로 쭉 해서 누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S&P 500은 어닝 그로스 레이트이 있으니까 21년이 걸려야 될 게 이제 9년이면 20일에 도달을 하게 되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률이 낮으니까 약 한 12년이 돼야지만 그 현재 그 시가총액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고평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데이터이죠. 이렇듯 단순하게 PER만 가지고 저평가다, 고평가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라는 지표를 이용하면 고평가, 저평가를 평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 (PEG) 레이쇼는 PER을 Earning Growth Rate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Earning Growth Rate는 보통 5년 예상 이익 성장률을 분자해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널리스트 혹은 그 기업에서조차 5년 예상 성장률을 잘 구하지 않으니 거의 구할 수 없는 자료죠. 제가 우리나라의 PER 17과 이익 성장률을 5%라고 준 것은 아주 후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PEG는 구해보면 1.25가 나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PEG는 3.4로 나오니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고평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이익률이 78%였죠. 이렇듯 미국의 기업은 이익을 아주 잘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메가캡의 PER은 30.8입니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어닝 그로스 레이트이 24.5로 또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메가캡의 PEG도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S&P하고 비슷하죠. 따라서 아직 고평가 논란에서는 메가캡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정말 자료와 분석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미국에 투자하셔 큰 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